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우주입니다. 오늘 시장도 좋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지금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 흐름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이제 미국 대선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누가 되든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목요일 있을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신경 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22선에 미국 대선까지는 이제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붕괴되면 좀 경계를 하고 회복되면 다시 한번 현금을 좀 늘리겠지만 주식을 늘리겠지만 붕괴되면 현금을 좀 늘린다 해서 그런 개념의 일부를 가지고 하는데 지수의 관련성을 띠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 하락 피하고 많이 올라간 거 매도 하락 피하고 하지만 이 조정 과정에서도 상승 초기의 종목들은 올라갈 게 있다. 여기서 많이 말씀했던 컬러레이를 비롯해서 최근에 두산마켓을 비롯해서 오늘은 또 대아티아이까지 올라가면 지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북 관련성이 어떤 띠는 호재가 나면 올라가는 그런 분야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수가 상관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현재 조정이 나와도 지금 2023년도까지는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기존 방향성 자체가 경기의 부양에 초점 맞추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모든 수를 동원해서라도 경기를 무조건 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장에 대해서 순간순간 어떤 조정은 나오겠지만 3월 같은 폭락자만 아니면 돼요. 그때는 모조리 다 떨어지는 거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은 골라서 하는 거고 일부의 현금을 좀 늘리되 하고 싶은 초기 종목은 그냥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장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선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선이 끝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이게 바로 유동성 랠리로 들어 올렸죠. 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경기 침체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끝났어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는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임기 2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3기는 없습니다. 어차피 두 번 대통령 하고 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재선을 위해서 어떤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정상적 흐름을 보인다면 또 너무 거품이 껴있는 어거지를 끌어올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하지만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큰 폭 이런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조정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마무리권,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기에 들어가면서 또한 경기 부양 정책 2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그냥 나름대로 가던 대로 흐름을 추세를 탈 가능성이 많다 해서 종목 장세 일단 충분히 이어가시면서 21선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현금 비율을 조절하지만 특히 20주 이평선이 만약에 붕괴되면 그때는 좀 현금을 더 늘리는 전략을 가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 초기에 하고 싶은 종목들은 여전히 2023년도까지의 흐름까지는 원하는 대로 매매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별로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목에 열심히 초점 맞추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영향력이 많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제 누들 정책, 그린 누들과 디지털 누들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추세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역시 목요일 날 있을 FOMC에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 이유가 있죠. 그만큼 유럽과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역시 하반기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의 백신 기대감도 또 남아있다 보니까 오늘 21선 이제 돌파와 함께 월 일봉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바닥을 시현하고 올라오는데 만약에 목요일 날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다시 또 출렁거리고 내려오면 저가 매수 기회 관점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 저점이 766포인트대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전기차 업종 역시 추세적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전기차는 좀 더 미국이라든지 유럽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수요가 폭발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지수와 반등과 함께 또 반도체 업종도 중소형 반도체 장비 업종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역시 IT와 자동차 업종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상 960포인트대가 상단 추세 부근이기 때문에 중장기는 일단은 그 부분까지 목표치를 잡고 보는 전략이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낙 교수님. 예, 지수에 대해서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의 주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잠시 트럼프 관련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릴 거겠지만 제가 어젠가 또 그저께 계속 아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계속 조 바이든에 대한 승리를 점친다고 얘기가 나면서 조 바이든 관련주에 대한 매매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트럼프가 아마 내 우스갯소리로 그 적중을 아무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트럼프가 일 겁니다라고 얘기했죠. 맞아, 지금 아직까지는 결과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쪽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우승을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대선의 성공이 확정이 지어지면서 여기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겠냐. 바로 조 바이든 관련주에 대한 급락이 나오고 트럼프의 관련성을 띠는 종목들이 급등을 나올 수 있다. 그런 관련성을 띠는 종목들을 잠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컬러레이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컬러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제가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둡니다. 바로 봉의 길이보다 위의 꼬리가 더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고점에 대한 가능성은 연속적 상승의 상승 지향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가 늘었어요. 전날에 비해서 거래가 늘었는데 왜 위의 꼬리가 더 기냐? 그것도 연속적 상승 후에,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죠. 연속적 상승 후에 거래 늘었는데 상승 지향 나면 주가는 빠진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기본적 방향은 매도의 방향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제 매도 의견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매도하셨다고 한다면 잘 파신 것 같고 현재 시진핑에 대한 방안 혹은 광군제에 대한 11월 11일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11월 11일 호재가 실제 그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미리 반영된 만큼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예전에 상장 폐지되고 이렇게 많은 말이 많아서 차이나 리스크라고 해서 주가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 항상 불안한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한다면 항상 중국 상장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적당히 챙기고 또 상황 봐서 다시 해야겠지만 여기서 수익을 챙겼다면 좀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월봉 차트에서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대란 거래가 터졌던 시점 터지면서 매물대가 장기도 터졌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급등하는 날 이날인가요? 이때 여기 방송국에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한 번에 강세를 띌 수 있습니다 해서 한번 강세를 띄었는데 월봉상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하게 된다면 일봉에서는 이제 수직으로 급등을 잘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일단 단기 매도 후 다시 한번 재공략은 한 번 더 이제 어떤 지지를 반락을 보이고 횡보 등락이 나온 다음에 그때 되는데 11월 11일 정도의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별로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관망적인 자세 일단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SDN을 볼 텐데요. 태양광 관련주죠. 제가 바로 조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왜? 바로 유튜브의 숫자도 약 10배 정도 그리고 유세 현장 가봐도 거의 없어요. 별로.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유세에 쓰이는 물품들의 어떤 그 기업 업체가 예전에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는 그때도 4년 전 맞췄어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많이 그런 어떤 물품들이 팔렸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가 아니겠는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트럼프에 대한 어떤 우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조 바이든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 바로 그린 뉴딜 정책. 근데 솔직히 그린 뉴딜 정책은 조 바이든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항파 뉴딜 정책에서 핵심이 바로 그린 뉴딜 정책이죠. 디지털 뉴딜 정책하고 그린 뉴딜. 근데 이 당시에 최근에 막 올라갔던 그 분위기가 뭘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린 뉴딜의 우리나라 정책? 아니죠. 조 바이든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그 미 대선에 영향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간 거 그 이유로 올라갔다면 그 이유가 소멸한다면 당연히 반대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올라갔던 그 이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이제 매매를 한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대하TI 볼 텐데요. 이 대하TI는 제가 항상 장기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확정이 지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어떤 사이, 굉장히 사이가 좀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친밀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 간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조율을 함에 따라서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내보일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고 오늘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하TI에 대한 주가 움직임,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9월 달에 차트상에서 9월 달에서 대량 거래 대양봉이 나왔고 오늘 또 대량 거래 대양봉이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기둥을 2번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완벽한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봉에서 이렇게 꿈의 차트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단기적인 대응하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현재 바로 이때죠. 제가 4월 달에 대한 절반 통과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는 쭉쭉 밀고 나가는데 이제는 기둥 2번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를 바라보시면서 11월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 거기에 따른 대북 호재 가능성 염두에 두며 앞으로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제가 좀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반도체 업종을 먼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심텍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죠.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요. 심텍홀딩스, 그 이유가 예전에 이제 2020년도 7월 달에 점상한가가 나갔던 종목이죠. 그때 점상한가 나갈 때 실적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심텍홀딩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로 21선 돌파 안착과 함께 이제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랫꼬리 소양선 형태의 종가 강세일봉이 나왔습니다. 이 심텍홀딩스 같은 경우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부터 주봉상 5주선 회복되고 있죠. 중기적인 관점에서 3바닥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이번 달 변곡점에서 5개월의 평선 지지 속에서 강세일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심텍홀딩스는 오늘 실적이 거의 한 2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를 들어갔죠.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해도 굉장히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 정도의 하반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당 순이익이 700원 가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800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정 주가를 퍼가 10배 수준으로 산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7, 8천 원 정도는 가야지 적정 주가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아직 DDR5 수혜 기대감만 있지 수혜를 아직 입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훨씬 더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대비 아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막 MACD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 국면으로 보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텍홀딩스 내일장 같은 경우도 단기는 내일 시가부터 좀 붕 떠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매수권이다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 잔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5일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텍홀딩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업체인 YIK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YIK 같은 경우 삼성전자 쪽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거의 400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와 있죠. 4,900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일단 전 세계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중에서
국내에서 이제 국산한 또 기업으로 최근 삼성전자향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도까지 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차회사 같은 경우 또 이미지 센서 웨이퍼 테스트 부품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또 부가적인 재료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대표이사 역시 임원들이 2,000원, 3,000원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수급 좋고요. 최근 들어서도 기간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YIK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봉상 3바닥 패턴이 이번 주 형성이 되고 있죠. 5주선 회복 안착하기 때문에 역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선 20주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월봉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개월, 10개월, 20개월의 평선 중장기 정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가 진짜 핫한 반도체 장세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네, 두산마켓 바로 설명드릴 텐데요. 트럼프의 당선이 이어지게 되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혜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이전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가 바로 10월 8일 날 10월 8일이가 10월 6일이죠. 10월 6일 날 그때 방송에 설명드리면서 주봉 차트가 이게 신호가 나왔다 해서 쭉 올라갔는데 오늘 반락을 왜 했을까? 이때 바로 11월 2일 날 급등을 9%나 했어요. 대용준대 9%가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급등을 한 만큼의 반락을 그냥 보인 거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주봉 차트에 20주 이평선에 대한 지지만 보인다면 문제없이 상승 흐름 계속 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미니 굴삭기 북미 시장의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RF세미를 볼 텐데요. 이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바로 AI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AI주는 항상 제가 10번을 얘기해도 나무라지 않는 그런 중요한 종목이죠. AI 바로 신용 회장이 이번 정부에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분야는 AI다. 모든 전 산업에 AI가 기본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데 삼성의 모든 제품에 AI 빅스비가 탑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전 1차 벤더 기업의 바로 RF세미, 바로 필수 AI 필수 음성 인식용 마이크로폰 칩의 ECM 칩 생산을 하는데 전 세계 시장 1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세대 칩, SI 칩, 기존 반도체 또 10분의 1 소형화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를 앞으로 국가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임명이 됨에 따라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가 이제 그동안에 수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박박 다지면서 월봉상 적산병이 나왔어요. 바로 바닥을 제대로 형성한 걸로 보입니다. 저번 달에 윗골이 길게 형성한 거 좋은 거예요. 왜? 앞에 물량 소화를 거친 건데 거래가 실리면서 거쳤던 거를 돌파를 했어요. 이번 달 20개월 이평선까지 돌파하기 때문에 방향 위로 완벽히 잡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달에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을 이어가시고 전달의 저가의 기준을 가지고 위는 상승, 아래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며 대응하시되 현재가 매수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정주 전문가님. 예, 현대 로템을 이번엔 제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기사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든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이기든 다 좋다. 그만큼 현대로템은요, 이 철도 쪽에 또 관련 모멘텀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 쪽에 이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또 현대차 그룹의 또 계열사, 자회사죠.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이죠. 최근 들어 악재, CB행사 악재가 나오면서 쭉 급락했다가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연기금 쪽에서 200만 주 정도 대량 매집이 최근 5개월 동안 이뤄지면서 다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일봉상 적산병이 나오고 있죠. 21선 돌파와 함께 오늘부터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전저점 부근에서 최근 들어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만 원대 후반대, 14,000원대 후반대, 14,700원이죠. 그 부분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미 4개월 전부터 해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제 막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로템은 아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 전망이 굉장히 밝죠.
방산 부분과 더불어서 역시 철도 부분과 더불어서 수소 충전 인프라, 굉장히 또 다양한 그린 뉴딜 수혜주로 또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14,000원대 후반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기금 쪽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2020년도 9월달, 10월달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지 엘리트 최근 들어 바닥권에서 2020년도 10월 달에 한번 720선 돌파를 시도하다가 그리고 나서 지수 급락 때문에 내려온 거죠. 그러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720선을 돌파하고 있죠. 일단 형지 엘리트는 최근 들어 중국 교복 사업을 확대하면서 중국 쪽에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선 테마주로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주자의 또 지지율에 따라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그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7월 달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돌파와 함께 이번 달 추가적인 강세일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에 두는 전략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저 위에 60개월 이평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0개월 이평선 부근은요. 3,355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때 돌파하면 중장기는 본격 상승 전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720선을 돌파를 한 만큼 그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권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720선을 아래꼬리 대양선으로 돌파한 기업들, 그 기업들을 잘 보고 일단 721선을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잘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지 엘리트는 주봉 차트를 봐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 거래량이 늘면서 중기 200주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지 엘리트는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대표이사 쪽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바닥권에서 거래 터진 거,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 다양한 재료가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대선 관련주 또한 또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제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시고 자세히 설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회사가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역시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죠. 또 이제 MTNW 노란톡 일단은 또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지금 방금 나간 역시 QR코드 쪽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역시 또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노란톡 또 바로 들어오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바닥에 있는 종목들, 거래 터지는 기업들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샵 0988 문자로 전송할 때 강남 큰손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전송하시면은 이제 무료 오픈 채팅방 주소가 나가니까요. 혹은 현재 바로 QR 코드를 이제 하시게 되면 또 바로 또 연결이 되니까 그게 오시고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저녁에 22시에 공개 방송하고 항상 장 끝나면 공개 방송하니까 MTNW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